안구는 주변의 얇은 뼈에 의해 둘러싸여 보호되고 있는데요. 안구와 주변의 뼈 사이에 지방 조직 등이 있어 안구를 보호하는 완충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뼈는 매우 얇아 외상에 의해 골절이 잘 일어나는데요. 이를 안화골절이라고 부릅니다. 안화골절은 눈이 갑작스럽게 어딘가 부딪힐 때 생기게 되는데요.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로 눈을 부딪혔을 때나 야구공이나 주먹으로 눈을 맞았을 때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안화의 얇은 벽이 골절이 되어서 생기게 되는 병입니다. 안화골절은 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 뼈가 아닌 내부 뼈에서 발생하는데요. 눈 주변에 충격을 받으면 안화 내 압력이 올라가고 안화벽 중 두께가 얇은 안화 하벽과 내벽이 골절되기 때문입니다. 안화골절이 생기면 우선 눈 주변부가 많이 부어오르게 되는데요. 부위가 가라앉은 후에 눈이 뒤로 들어가는 안구 함몰이 생겨서 눈이 작아지게 됩니다. 골절에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끼인 경우에는 눈을 움직이기 힘들거나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 안구 운동에 장애가 있는 경우 눈을 뜨기 힘들어하면서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반복적으로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화골절은 발생한 후에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골절 후 집에서 코를 풀다가 눈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화골절은 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주로 아래쪽과 내측 부위에 골절이 잘 발생하며 환자의 병력과 전산화 단층 촬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안화골절 환자가 외래에 오면 우선 기본적인 안구 운동이나 시력, 동공 반응 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안화골절이 의심되면 안면골 CT를 찍어서 골절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화골절이 발생할 때 수술의 목적은 다치기 전의 안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인데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서 골절이 발생한 후 2주가 넘어가게 되면 골절 부위 조직 간의 유착이 심해져 수술이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2주 이내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골절 발생 후 1주 이내에는 골절 부위 부종이 심해서 수술적 접근이 어려우므로 대개의 수술은 1, 2주 사이에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화골절 중 어느 때 수술이 필요한 걸까요? 안면골 CT를 촬영하여 골절의 크기가 작으면서 안구 운동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CT상 골절의 크기가 큰 경우나 안구 운동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추후 안구 함몰이나 복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술을 통하여 교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골절 부위에 눈이 움직이는 근육이 심하게 끼어 있는 경우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은 골절된 부위로 돌출된 조직들을 원상태로 만들고 골절된 뼈를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거나 삽입물을 넣어 조직이 다시 빠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것인데요. 골절 부위가 뒤쪽까지 있거나 골절이 생긴 지 오랜 기간이 지나면 안화 조직을 원래 위치로 복원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안화골절 수술은 골절된 안화뼈를 인조보형물로 대체하여 주는 것으로 골절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골절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골절을 막기 위해 커다란 크기의 인조보형물을 사용해야 하고 골절 이전의 안화 모양을 인조보형물로 정확하게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안화골절 시 수술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전산화 단층 촬영 결과 골절의 크기가 작고 안구 함몰, 복시, 안구 운동 제한 등의 증상이 없을 때는 수술을 하기보다는 자연적인 경과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눈 주위 조직이나 근육이 골절 부위에 끼어 있지 않고 작은 골절이며 증상이 없다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우선 부종을 가라앉히고 항생제를 사용하고 스테로이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안화골절 수술에서는 골절된 안화 하벽을 골절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웠는데요. 최근 절개 없이 비강을 통한 접근법으로 골절된 안화 하벽을 풍선술로 지지하는 방법이 소개되면서
안화용적 복원에 있어서 더 우수함을 증명했습니다. 비강을 통한 풍선 복원술은 상악동에 풍선을 삽입하여 골절된 환자의 안화벽을 원래 위치로 회복시켜주는 방법인데요. 골절된 자기 자신의 뼈를 이용하여 골절을 회복시켜주므로 골절의 치유가 빠른 장점이 있고요. 기존 방법보다 작은 보형물을 사용하여 수술을 하게 되므로 다치기 전에 안화 모양으로 복원이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안화골절 시 코를 풀지 말아야 하나요? Yes입니다. 안화골절이 발생한 경우 코를 풀게 되면 코 안에 압력이 높아지고 골절을 통하여 눈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어 눈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화골절 수술 전후에는 힘주어 코를 풀지 말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콧물을 닦아내기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안화골절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얼음찜질을 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Yes입니다. 일반적인 골절이 발생한 경우 처음에 하루 이틀은 지혈을 위해 찬물로 찜질하는 것이 좋고요. 다친 지 3, 4일째부터는 따뜻한 찜질을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이 골절 부위의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화골절은 아주 좁은 범위에서 수술을 하므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에 생기는 합병증 중 가장 안 좋은 것이 시력저하인데요. 안화골절 수술 시 시력저하의 원인은 안화골절 수술 도중에 시신경을 손상하거나 골절된 파편이나 수술 시에 삽입한 인공뼈가 시신경을 손상시키는 경우입니다. 안화골절이 일어나는 부위는 시신경과 아주 가깝게 위치하여 있고 안화골절의 수술은 이미 골절이 발생하여 손상된 눈을 수술하는 것이므로 수술 후 시력 저하나 심하게는 실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화골절이 발생한 경우 안구의 다른 부위에 이상은 없는지 병원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에 전문의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한 것이 중요하겠습니다.